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채팅 한 번씩만 쳐주실래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이제 화면에 정지되어 있는 영상은 안재원 선수 경기 영상이고요. 오늘 낮에 이제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용하겠다고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예, 사용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흔쾌히 이렇게 사용 허가는 받았고요. 어, 어, 잠깐만요.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 가지고 설정을 잘 못하겠어요. 잠깐만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경기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고 나서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음악 주세요. Freestyle event. Judges ready. Jumpers ready. Set. 잘 봤습니다. 지금 이 경기 영상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설명 프리스타일 전반적인 그 심사 기준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거의 모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뭐 레전드죠. 안재현 선수. 예, 되게 이제 좀 알차게 잘 구성이 된 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거의 한 수십 번 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어, 뭐 물론 이제 2019년 경기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심사를 하는 프리스타일 그 심사 기준이랑은 조금 다른 구성이 또 들어있고 뭐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너무 알차게 잘 구성된 안무라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난이도 심판의 기준에서 한번 천천히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동작은 몇 레벨이고 어떤 동작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심판들이 프리스타일을 채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주의 깊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갭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과 심판들은 어쨌든 주어진 룰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이제 채점을 하고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 법, 법원에서 판결 나는 것들 보면 한 번씩 저희는 왜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판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은 뭐 그 법관들도 정해진 법 내에서 판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정해진 룰북의 규정 내에서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프레젠테이션 심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정해져 있는 룰 내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봤을 때, 저 선수가 더 잘했는 것 같아. 근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한 갭 차이를 줄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한번 진행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난이도 심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벨이 높은 레벨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건 당연히 뭐 제대로 채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 난이도 심판 입장에서 봤을 때 클릭 수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몇 번의 그 심사 앱을 가지고 터치를 했을 때 몇 번의 클릭을 했느냐를 보면 제가 이제 난이도 연습을 쭉 할 때 이제 높은 점수 고득점이 나오는 선수들의 경우는 아마 평균적으로 50회 후반에서 60회 중반 정도를 클릭을 하거든요. 지금 이 경기를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면서 클릭 수를 한번 세워 드릴게요. Judges ready. Jumpers ready. Set.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여기서부터는 쭉 이어서 갈게요. 멈추지 않고. 스물아홉, 서른. 네, 64 클릭이 나왔죠. 그러니까 꽉 차는 구성을 했다 정도를 판단할 때 평균적으로 50회 중반대에서 60회
후반, 50회 후반에서 60회 후반 정도 클릭 수가 나오면은 되게 잘 구성하고 알차게 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난이도를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거의 순위권에 들어가는 선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술의 밀도라고 하죠. 밀도로는 이제 충분히 되게 잘 구성된 작품이다, 루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기준에서 보면 이제 난이도 심판이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난이도 심판이 각 기술의 개별 난이도를 채점을 해서 뭐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가 제대로 된 동작을 구사하는지도 봅니다. 특히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미스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윙으로 시작하는 거의 모든 멀티플은 미스 타이밍의 여부를 난이도 심판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룰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룰이고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안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워낙 정확해가지고 미스 타이밍 잡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니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되게 잘 맞는 선수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체력이 빠지고 지치면은 미스 타이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트리플 기술을 구사를 했다 그러면 미스 타이밍이면 더블 언더 기술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레벨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을 또 유의 깊게 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는 타이밍을 보는 시점으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Freestyle event. Judges ready. 느린 화면이네요. 다시. Jumpers ready. Set. 진짜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룰북상에 이제 멀티플 타이밍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윙으로 시작하는 멀티플은 사이드 스윙으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이드 스윙이 뒤꿈치를 지나기 전에 선수의 발의 지면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해당 이제 스킬에 대한 완벽한 난이도를 받아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드 스윙으로 끝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윙이 뒤꿈치를 지났을 때 착지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조금 이제 줄넘기를 오래 하시고 좀 멀티를 좀 뛰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선수가 점프하면서 스윙을 했구나. 아니면은 가라앉으면서 스윙을 하는구나. 이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기장에서도 보면은 그런 선수들은 딱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난이도 심판들이 보고 있다. 물론 이제 각 레벨별로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난이도 심판이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 타이밍에 대한 것들도 난이도 심판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 요거를 좀 유념하셔서 이제 구성하실 때 후반으로 갈수록 어차피 체력이 빠지면 너무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넣으면 당연히 미스 타이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알맞다.
이제 지금 여기부터가 후반인데 이제 안재현 선수가 되게 잘하는 게 후반에도 미스 타이밍이 없어요. 체력 이제 관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난이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난이도 조금 키우고, 자, 구성이 스킬을 기준으로 50번 후반에서 60번 중후반대로 구성이 돼 있으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밀도가 충분히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레벨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이제 선수의 재량껏 내가 잘 할 수 있는 기술로 실수하지 않는 걸로 하면은 되게 좋겠죠. 그리고 난이도 심판이 체크하는 것이 미스 타이밍. 이거를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야매라고 하던가? 예, 야매가 아니고 미스 타이밍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미스 타이밍. 미스 타이밍을 신경 써서 후반부에 너무 고난이도 멀티플은 지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2019년도 룰 기준에는 없었던 룰이라서 보면서 설명 안 드렸는데, 난이도 심판이 한 가지를 더 이제 봅니다. 반복 기술. 반복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프리에도 반복 기술이 있었거든요. 이제 프로그, 더블 프로그가 반복 기술이에요. 반복 기술은 3레벨 이상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3레벨 이상의 멀티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3레벨 이상이 되는 동작, 스킬이라고 할게요. 스킬은 모두 반복 기술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더블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3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많이 하는 반복이 2B예요. 2B 트리플. 2B 트리플을 그냥 약간 습관처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B 트리플을 반복 체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성인 선수니까 15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동작이, 최근에 제가 이제 체크했던 동작들은 거의 대부분 더블 프로그였어요. 더블 프로그도 3레벨입니다. 더블 프로그도 3레벨이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면 반복 기술로 체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감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프로그에 대한 그 난이도 점수는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데, 필수 심판이 이제 반복을 체크해가지고 감점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난이도 심판이 그냥 채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 주로 반복하는 것들, 이게 이제 국내 대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버추얼 그 온라인 대회 심사도 했을 때 거의 모든 다른 나라 선수들도 제일 많이 반복하는 기술들입니다. 2B 트리플이랑 더블 프로그.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기술들을 조금씩 신경을 써주셔서 구성을 하는 게 잘 구성하는, 잘 구성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준을 좀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 기준은 프레젠테이션 A 심판의 기준으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A 심판은
주로 하는 일이 선수의 기술 구사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 선수가 얼마나 깔끔하게 기술을 구사하느냐, 혹은 뭐, 네, 그렇습니다. 기술에 대한 판단이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Freestyle event. Judges ready, jumpers ready, set. 자, 이 초반 이 멀티플 기술들을 보시면 가볍다, 혹은 이제 뭐 편안하게 수행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Judges ready, 그러니까 뭐 쿼드 기술 같은 경우에 바닥에 주저앉는다거나 뭐 이런 동작들이 거의 없이 그냥 거의 스탠드 상태로 바닥에 착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꿍깡꿍깡 소리가 많이 나지 않고 버거워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심판은 계속 그 기술 하나하나 개별마다 다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점수를 준다기보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플러스 체크가 있고, 그냥 평균적이다 싶으면 체크, 그다음에 제대로 안 된다 마이너스를 누르는데, 거의 체크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면 프레젠테이션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뛴다, 혹은 가볍다, 기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부담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이제 여기서 주관이 들어가는 거죠. 심판이 주관적으로 기술 수행이 너무 깔끔했다 그러면 플러스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멀티플을 요즘은 이제 오중, 그러니까 퀸트 기술도 많이 뛰기 때문에 퀸트 기술을 사실 완전히 서서 떨어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뭐 그런 것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생각하면서 멀티플만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jumpers ready, set. 제가 그냥 굳이 한번 이렇게 어떻게든 한번 흠집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본다 그러면 그냥 유일하게 딱 요게 지금 이제 킵에서 조금 이제 버거워 보인다. 왜냐면 이제 후반부로 갔으니까 이런 이제 짐 동작들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이너스 누를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굳이 꼽자면 좀 힘들어 보인다. 이 정도. 예,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A, 그러니까 선수 프레젠테이션 심판이 볼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인데 R 심판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면서 Judges ready, 자, 이제 시작할 때 보시면 이제 루틴을 할 준비가 되었음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죠. 예. 그 줄넘기도 이제 준비 동작을 하고 있고, 표정도 이제 심판이랑 나 준비되었습니다. 예.
이걸 잘 봐주세요 이런 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요런 거를 잘 구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시작하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루틴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준비 신호를 줄 수 있는 시그니처 동작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Jumpers ready, set. 시작과 동시에 이제 악센트 있는 음악 부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 공중을 했고, 다시 또 뒤에 나오는 모든 이제 멀티플부터 뭐 파워 동작까지 지금부터 이제 음악과 함께 조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프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조되는 음악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R 심판이 음악성과 예술성, 창의성 뭐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데 음악과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지금 이제 프로그 했다고 올라오면서 아이 컨택을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심판들이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플러스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음악이 사그라드는 페이드 아웃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프로그로 딱 맞춰가지고 그 구성을 하면서 모든 요소마다 다 이제 아이 컨택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보셨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 컨택을 하려고 뭐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지현 선수 경기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R 심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플러스를 누리게 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랩 기술로 음악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하는 상당히 좋은 구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가서 지칠 법도 한데 계속 아이 컨택하면서 웃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부분들도 심판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제 가점 요소가 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제 마무리 피니셔. 이제 피니셔가 없는 선수들을 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피니셔까지도 해주는 게 되게 이제 점수를 좀 상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동작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프리스타일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봤잖아요. 지금 필수 요소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지금 이 안지현 선수가 하는 이 경기 때 필수 요소랑 지금은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필수 요소 설명 따로 드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금 안지현 선수가 구성한 이 경기의 프리스타일은 되게 알찬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멀티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루틴 내내 심판이나 혹은 뭐 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확연하게 돋보이고, 그다음에 음악과 거의 모든 동작들을 조화시켜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세가 깔끔한 건 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자세가 깔끔하다는 거는 줄 모양이 이쁘다. 이제 그 프리스타일 심판이 줄의 모양을 가지고 또 그 홀을 아크를 잘 만드는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자세가 이쁘다는 거는 줄의 모양도 이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틴에 사실은 거의 뭐 한 6, 70%를 멀티플로 구성했음에도 뭔가 뻔하다거나 뭐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거의 6, 70%가 멀티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나오겠지 이런 예상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다. 네, 깔끔하다. 어떻게 멀티플만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반복 기술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더블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나왔죠. 네. 그래도 그런 게 가능했을 때였으니까 이제 음악에 잘 맞춰가지고 탁탁탁 구성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생각보다 이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어, 이 구성이 좀 이제 설명할 만한 구성들이 있는 프리스타일 영상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이제 한번 받아볼까 따로 고민을 하다가 현역 선수에 대한 이제 판단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건 또 지금 현재 이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낮에 따로 안지현 선수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영상을 좀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뭐 몇 분이 보시던 간에 지금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뭐 용어의 사용이라던가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혹은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의문, 불만의 해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바로 잡아 나가면서 서로 소통을 좀 하고자 하는 목적이 1번이고요. 2번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SNS에서 보면서 가장 답답하거나 이제 좀 저거 빨리 좀 고쳐주고 싶은데라고 느꼈던 게 다크사이드를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크사이드. 다크사이드라고 올라오는 영상을 최근에 한 5개 정도를 봤는데 5개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저도 생업을 하다 보니까 뭐 계속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많이들 못 보셔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몇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보시는 분도 늘어나고 이제 서로 좀 선수들끼리도 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좀 해주시면 서로 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세계 챔피언이 남자 여자 다 나오는 나라에서 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뭐 이러면 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영상을 일단은 좀 받아야 되는데 혹시 현역 선수 중에서도 최근 경기 영상 말고 한 3, 4년 전 영상 같은 게 혹시 좀 사용해도 괜찮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리뷰를 또 하면서
어떤 구성이 좋았고 뭐 어떤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회 준비하시는데 또 좀 도움도 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심판들이 되게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저도 지금 10년 넘게 프리스타일 룰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씩 막히는 부분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이 양이 방대하잖아요. 진짜 프리스타일 그 심판 매뉴얼만 봐도 거의 수십 쪽에 달하는 거니까 그거를 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매번 연습을 해 나가면서 이제 심사를 보고 있으니까 어, 예,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영상 사용 허가해 주신 이제 안지현 선수한테 감사드리면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영상은 저희 채널에 그냥 올려놓겠습니다. 뭐 편집을 따로 하진 않고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나 뭐 보신 분들은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